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2,700억대 계약을 맺었는데요. 자, 블록딜 악재를 차츰 이제 벗어나는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 49분에 이제 거래소 공시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보통 이제 분기 중에 보면 이제 분기 말이나든지 분기 중에도 나오는데 이 공시가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1분기 때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포함된 어떤 계약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올해 2022년 1분기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지금 헬스케어로 나가는 이제 공시로 나온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은 이제 이 부분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 램시마 IV, 그 다음에 이제 트룩시마, 호주마, 기존의 어떤 스리마 그 주종이 이제 캐시카우, 여기다가 이제 CTP16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35억 정도죠. 작년도 이제 매출 대비해서 14.79% 정도 차지한 어떤 매출단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제2형 단백질 치료제 개발 소식, 이것도 좀 나왔죠.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관련해서 CTL01 관련되는 임상 IND 이제 이 부분들을 승인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다케다 제약 아테지역 제품군을 이제 인수하면서 이 DPP4 이제 저해제에 대한 어떤 복합제 출시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기존에 보시게 되면 바이오 이제 시밀러, 바이오 신약, 그 다음에 케미칼 의약품,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쪽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이제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품목 확대 관련 어떤 기대감,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올해 내년에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죠.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경쟁이 가장 치열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뭐 휴미라가 2002년도에 이제 에보트에서 이제 분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비가 승인을 받은 자가면역 치료제인데요. 2012년부터는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판매 금액으로 보면 작년도에 25조니까요. 어마어마하죠. 보통 1조가 넘으면 블랙버스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1조인데, 미국 시장 자체가 전체에서 80%가 넘는데 미국의 이제 허가 자체가 만료가 되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산업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휴미라가 나오게 되면 휴미라의 어떤 매출이 2026년 정도 되면 기존보다는 거의 지금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걸 장악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미국 출시 바이오 그 휴미라 관련된 바이오시밀러가 암젠의 암제비타,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있고 알보텍, 뭐 베링거 잉그램, 하이자, 뭐 코에레스, 비아트러스, 산도즈, 셀트리온도 이제 미국에는 올해 이제 허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지금 이제 경쟁자들이 뜨거워져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허가를 연내 지금 받는 걸 목표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빠르게 허가 절차를 마치고 출시 전략을 하는데, 퍼스트 무브가 아니다 보니까 이 경쟁은 어떻게 하느냐, 전략은 휴미라와 같은 고농도 제형으로 이 저농도 제품 대비해서 고농도니까 양이 좀 작겠죠.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로 줄어 있어. 그리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을 제거하는 어떤 고농도 제형으로, 자, 이 부분을 차별화해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추느냐. 뭐 유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크니까, 자, 이 유플라이마의 어떤 미국에서의 허가와 그 이유가 기존의 이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이어서 램시마 SC와 더불어서 셀트리온이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여전히 우위를 가질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도 계속 이제 뭐 체크해야 될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정기 주총이 있었죠. 정기 주총을 통해서 교성 대표라든지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주주들 입장에서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더벨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면 셀트리온의 상장 3사가 이 IR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개최라든지 진행 상황에서 조금 이제 주주 친화적인 어떤 부분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의 어떤 기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2020년, 셀트리온 2019년 마지막으로 기업 설명회 안내 공시가 이제 없다 이런 내용이 있죠. 셀트리온 제약은 2012년도를 끝으로 아예 이제 기업 설명회 개최 여부를 알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면 영상이나 음성도 이제 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주주 진화 정책인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설명회는 셀트리온이 총 누적으로 28회, 뭐 헬스케어가 6회, 셀트리온 제약이 3회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국 IR 협회의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장법인에 이제 IR 할 때 어떻게 뭐 해달라. 그래서 기업 설명회는 사실 이제 상장법인들이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투자자들 대상으로 서로 이제 소통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알 수 있도록 이제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고지침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셀트리온이 뭐 해수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 NDR을 이제 작년에도 셀트리온이 했지 않습니까? 그 NDR에서 나왔던 어떤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좀 안 지켜졌죠. 사실 실적단이라든지 뭐 레키로나 관련된 어떤 부분이 어떤 계약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결국은 좀 떨어져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소통하는 능력.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향후에 좀 뭐 개선은 분명히 좀 해야 될 거예요. IR 어떤 담당 부서가 정보 제공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 IR 담당자랑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좀 깝깝함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시장과 소통하고 이제 투자자랑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그 정보 공개가 이제 재무조직에서 뭐 진행된다 그래서 담당자가 대부분 CFO들이 헬스케어도 그렇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내용이 재무제표 중에서도 현금 흐름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제시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더라 이런 뭐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간에 해왔던 게 원론적인 입장에서 해왔다면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 경영진에서 뭔가 이제 열심히 하겠다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서 좀 주가의 어떤 반응이 좀 회복 국면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보면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아직 뭐 회복을 했다 그 보기보다는 여기죠. 그래서 한 18만원 라인에서 17만원대 이 갭을 어떤 식으로 메꾸느냐 그리고 만약에 뭐 얼마만큼 빠르게 거래량 그리고 어떤 시점에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건데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못 메꾸었습니다. 그래서 못 메꾸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 빠지진 않았어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때는 좀 늘었다가 또 이제 좀 잠잠해졌어요. 이제 오늘도 한 2.16%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 좀 중요했던 기관들이 또 3거래를 또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좀 팔았습니다만 이런 흐름에서 다시 이제 좀 21선과 5일선 지지받으면서 이 부분을 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3월 달에 좀 기관들 수급이 좋았을 때 올라갔던 지금 한 요 자리죠. 요 19만원대 1월달에 작년 12월달에 나왔던 요 부분의 연봉을 이제 넘어가야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고 좀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따라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4월달 되면 또 이제 실적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바이오시밀러 어떤 개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아진다면 밸류에이션 저평가 받고 있었던 이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는 어떤 시도들을 조금씩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뭐 중기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음봉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요런 부분이죠. 그래서 19만원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22만원대 부분, 그 다음에 25만원대 부분, 요 윗단이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회복되느냐가 올해 중장기 라인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이제 블록딜의 어떤 부분들이 벗어나는 어떤 흐름들이 차트에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 이제 한 19만원대 부분을 좀 제끼는 라인들, 이 부분들을 좀 주시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